자, 오늘 간만에 진도 좀 나가겠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12신사를 이제 12신사는 항상 그 시기적으로 대운에서 볼 때, 그죠? 우리가 세운에서도 그렇고 대운에서도 그렇고 시기적인 어떤 우리가 해석을 해줄 때는 이게 12신사에 굉장히 많이 쓰여요. 12운성은 육친의 관계를 볼 때, 관계성, 사람과의 관계성을 볼 때 우리가 12운성을 해석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일이 되고 안 되고 내가 원래 좀 관제 시비가 있고 없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 사실은. 그죠? 다 그것 때문에 오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어떤 한 해의 사건 사고를 보는 게 뭡니까? 일단 우리가 용신도 보고 흉신도 보는 거지만 형충파일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보는 게 12신사를로 많이 해석을 또 많이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기론적인 거를 우리가 제일 해석을 많이 할 때 12신사를 많이 응용을 하는데, 자, 급제천지, 연월망장, 반역해화라고 제가 말했는데 이거 다 외우셨어요? 아직도 안 외우셨죠? 자, 항상 4개씩 끊어서, 그죠? 제가 외우라 그랬죠, 그죠? 뒤에 이제 살짝만 붙이면 돼. 급살, 제살, 천살, 지살, 연살, 월살, 망신살, 장성살, 반한살, 역마살, 육해살, 화계살. 요거는 이제 제가 한자씩만 줄임말로 해놨어요. 이게 왜냐면 이렇게 해야지 외우기가 좋기 때문에. 자, 급제천지, 연월망장, 반역해화 이렇게 외워놓으시고, 자, 우리가 12신사를 뽑는 방법은 어떻게 뽑는다 그랬습니까? 자, 샘플로 우리 선생님께 아까 임자생이었죠? 자, 항상 우리가 이 신살, 저기 12신살은 어디 기준? 연지 기준이에요. 자, 띠를 갖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쥐띠잖아 지금, 그죠? 자, 쥐띠를 기준으로 해서 뭘 만든다? 삼합을 만들어요. 자, 자가 들어가는 삼합은 뭐 있어요? 신자진, 그죠? 자, 그럼 일단 신자진을 만들어놔. 자, 삼합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제일 끝에 오는 진 다음에 오는 글자가 뭐예요? 진 다음에 진사잖아. 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할 때 우리, 그죠? 자, 신자진 다음에 오는 사가 겁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가 겁살인 거야. 제가 아까 여기 외워놨죠, 그죠? 겁살부터 나가는데 순서적으로, 이거는 순서적으로 외워야 돼요. 그래서 사부터 겁이 나가는 거니, 겁살부터 나가는 거란 얘기. 그러니까 뭐 우리가 손가락으로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쥐띠인데 12신사를 내가 뽑아야 돼. 여기 자가 있었고, 아까 여기 유가 있었고, 여기 오가 있었죠. 그럼 이 밑에 4가지 우리가 12신사를 뽑아보는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부터 찾아보자고. 자는 그럼 이 사람한테 뭐에 해당되는지를 봐야 돼요. 자, 사부터 시작하니까 여기 사가 어딥니까? 여기가 사죠, 사. 선생님 손가락 짚는 거 아세요? 이렇게 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해. 이렇게 돌아가면서 찝으면 되는데, 그건 나중에 나머지 수업을 좀 해야 되겠다. 자, 일단 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부터 겁살이 시작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세워나가면 되는데, 이 사람은 자를 보려면 여기 자까지 세워나가면 되는 거죠. 여기가 자자리니까, 그죠? 자, 그러면 제, 천지, 연월, 망, 장. 장성살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자는 나한테 장성살이에요. 그죠? 자, 이 자도 똑같으니까 맨날 장성이겠죠. 자, 유는 뭐겠습니까? 그럼 요까지 세워나가야 되는 거죠. 아까 사가 겁살이었으니까, 그죠? 그럼 겁제, 천지, 연살이 되는 거예요. 유가 연살이 떨어지죠. 자, 그러면 유는 나한테 연살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오하는 요까지 세워나가면 되죠. 그죠? 겁제, 제살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장성살이 2개나 있고, 연살이 하나 있고, 제살이 하나 있어요. 자, 이게 내가 내 사주에서 일단 이 뽑아놓고 난 다음에 이제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내가 장성살이 있으면 뭐고, 또 연살이 있으면 뭐고, 또 제살이 있으면 뭐라는 거를 이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해석하는 비중이 좀 되게 높다 이거지. 자, 우리가 장성살은 보통 다 좌우묘의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이분을 우리가 이것만 딱 보고도 성향을 알 수가 있어. 사주 아까 우리가 8글자를 다 뽑아서 풀이를 안 해도, 그죠?
자, 이 사람 밑에 깔고 앉았는 게 장성 2개에다가 지금 연살을 하나 갖고 있고 제살을 하나 갖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사람은 장성이 일단 2개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장성은 우리는 아직 안 했지만 여기 이제 장성 여기 할 거예요. 말 그대로 어른의 모습이고 가장 큰 어떤 이미지에 힘이 센 장성이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좌우묘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습니까? 도화살도 되고 왕지도 되죠. 그래서 왕지라는 얘기 자체가 이게 장성이랑 똑같은 거야 사실은. 그러면 내 사주에 좌우묘유가 많은 사람들은 특징이 뭐겠어요? 내가 잘났고 내 자존심이 대단한 거예요. 장성사를 갖고 있다는 자체가 이런 장성이 2개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성이 1개만 있어도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장성이 2개나 갖고 있어. 그럼 이 사람은 내가 잘났다는 어떤 자존심? 이게 대단한 거야. 쥐뿔도 없어도 상관없어.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내 잘났다야 그냥. 누가 남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내 모습이 내 스스로가 뭐다? 난 잘났다야. 그런 느낌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는 느낌도 있어. 그리고 이 장성이 지금 자리가 어디에 있어요? 이건 어느 자리예요? 부모? 여기 조상궁이고 여기가 내 부모궁이잖아요. 그럼 그것도 되는 거야. 내 부모궁하고 조상자리가 장성에 있다는 거는 내 본가가 내가 자랄 때 우리 할아버지, 선배, 할아버지, 할머니 잘났다 이거야. 집안이 그래도 좀 대단하셨죠? 저 외가 쪽. 외가 쪽에도 어쨌거나 내한테는 전부 다 나의 본가들이잖아요. 그죠? 어쨌거나 그죠? 그러니까 이쪽 집안에 있는 내 위에 선조 때 할아버지, 할머니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좋았다 이거야. 그래도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도 없었고 장성의 느낌을 갖고 있는 우리 집안이었다. 이렇게 해석도 돼. 그럼 여기 부모궁 또 뭐예요? 부모도 장성이죠. 그럼 내 부모도 어떻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다. 힘이 좋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의 파워가 셌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석도 해줄 수 있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연살. 내 자리는 내 배우자 자리에 뭐가 들어왔어요? 연살이 들어왔죠. 내 배우자가 끼가 많고 잘생겼다고 될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이 어떻게 생기셨어요? 잘생겼죠. 내 배우자가 이미 연살이라는, 이 연살은 도화살에 해당되는 거거든. 도화살이거든. 이 연살도 전부 다 좌우묘유로만 이루어져 있어. 아까 장성도 좌우묘유로만 이루어져 있지만은 연살도 좌우묘유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육해살도 할 건데 육해살도 좌우묘유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이거는 내 배우자 자리에 연살이 들어있다는 거는 나는 내 배우자를 어떤 사람을 보겠다? 잘생긴 사람을 보겠다. 그때 잘생긴 사람 보고 갔는데 어떻게 됐다? 망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만 간단하게 보고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 그 다음 제살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 이번 시간에 제살을 할 거야. 자, 제살을 하고 나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프린트를 갖고 계시죠, 그죠? 자, 일명 수옥살이라고 합니다. 수옥살. 좋아 보여, 나빠 보여? 벌써 자, 수옥이 뭡니까? 사람이 감옥에 갇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제살이 뜨는 해는요, 일단 조심해야 돼요. 내 사주에 제살이 있다는 것도 나중에 제가 해석을 해드리겠지만, 어떤 여러 사람들이 어떤 그 시시비비에 내가 휘말려서 내가 경찰서 갈 일이 생긴다거나, 내 육친에 해당되는 사람이 경찰서 갈 일이 생긴다거나, 이런 것들, 수옥이 뭡니까? 일명 수옥살이라고 같이 내가 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한 번은 살면서 이 제살이 있는 사람들은 수옥까지는 아니지만 감옥에 갇히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떻다? 우리가 경찰서 갈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언제? 병원에 갇히는 것도 그렇지. 우리가 이제 갇히는 경우는 딱 2가지예요. 그죠? 병원에 입원하는 것도 우리가 갇힌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내가 아플 수가 있다 이런 표현도 되고, 정말 경찰서에 우리가 잡혀가서 갇히는 경우도 생겨요. 그죠? 둘 다 좋은 건 아니지. 하지만 더 안 좋은 거는 진짜 실질적으로 경찰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살이 떴다는 해는, 그러니까 이게 제살운이 딱 오면은, 원래 내가 제살운이 들어왔다. 그럼 이분한테는 지금 제살이 언제 들어옵니까? 말띠해에 제살이 들어오는 거죠.
이거 이제 말띠 해도 되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해를 붙여도 되고 띠를 붙여도 되고 뭐 월을 붙여도 되는 거예요. 자, 이분한테 제살은 오가 나한테 제살이 되기 때문에 5년이 오면 대운이 5년이 올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뭐 세운에서 갑오년이 올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럼 오가 오는 해는 무슨 살이 뜬다? 제살이 뜨는 거야. 그럼 이 제살이 뜨는 해는 어떻게 된다? 내가 수옥할 일이 생긴다. 그게 이제 아까처럼 내 몸이 너무 아프다 그러면은 입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일을 하신다거나 우리가 좀 왜 늘 사건 사고를 달고 다니는 일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일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은 이 제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잘 보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감옥 가니까. 그래서 일명 수옥살이라는 걸 일단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관제부설. 관제부설은 뭡니까? 이게 우리가 경찰서 드나 법원에 들어가는 거 이게 전부 다 관제잖아요. 관청에 내가 나쁜 일로 불려 들어가는 게 전부 다 관제죠. 그죠? 구설은 뭐예요? 내가 입구자, 말씀설자. 내가 입으로 화근을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자꾸 그 구설수에 오르는 거. 그죠? 관제구설. 그 다음 시비다툼, 질병과 화재, 교통사고 등의 재앙으로 보는 거예요. 교통사고를 당해도 우리가 입원할 일이 생기죠. 그죠? 자,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사람. 이게 제살띠가 그렇다는 거야. 나한테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사람을 잘 옆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그런 사람이 제살띠에 해당될 거예요. 그럼 이거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죠? 자, 이분 같으면은 무슨 띠가? 말띠가 나한테는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생기죠. 내가 원래 제살 해야 만약에 그죠? 병원연이 왔어요. 제살 해잖아요. 근데 내 옆에 또 말띠가 있어.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원래는 엄청나게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거예요. 제가 항상 뭐가 이렇게 겹칠 때 일이 잘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 무슨 띠였죠? 닭띠죠. 자, 원래 기후생들은 제살이 무슨 띠에 해당됩니까? 자, 사유축을 만들면 일단 삼합을 만들어 놓고 축 다음에 인부터가 겁살에 들어가죠. 그럼 겁재, 묘가 토끼띠가 나한테 제살이 되죠. 작년에 옆에 토끼띠들이 나를 힘들겠다 이거야. 제살띠 운에 제살띠에 해당되는 그 사람이 옆에 있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사유축에 해당되는 띠들은 작년에 전부 다 토끼띠들이잖아요. 그죠? 토끼해에 작년에 개묘년이었으니까 토끼해에 토끼띠들이 옆에 있었으면은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뭔가 정신적인 걸 늘 좀 부딪힘이 있었겠다.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작년에 토끼띠가 아니라 개묘년에 힘들었던 것 그냥 개묘년 자체가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왜냐면 제살 운이니까. 월지가 토끼 이런 건 상관없고 연지만요? 아니. 4개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12신살 찾는 방법이 삼합을 만들어 놓고 다음에 여기 오는 첫 글자가 겁살부터 시작하니까 이제 일단 찾아야 되잖아요. 나한테 제살이 어떤 글자일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닭띠 같은 경우는 사유축을 만들어 놓고 축 다음에 여기 뭐가 인이 오죠. 인이 겁살부터 시작한다고. 그러면은 인자리부터 겁살이 시작되는데 겁재, 토끼가 제살이 되는 거예요. 찾는 방법을 제가 이따 나중에 다시 좀 가르쳐드릴게요. 자, 일단은 우리 선생님들은 아시겠죠? 대표님 아시겠어요? 한번 따져보자. 그래서 사유축띠는 제살이 언제냐면은 토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작년에 제살이 지나갔어요. 근데 원래는 물론 무슨 띠입니까? 용띠죠. 물론 용띠는 원래 무슨 띠에 뭐에 들어가겠어요? 그럼 원래 살을 본다면은 자, 사유축 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는 먼저 한번 보자고요. 인부터 우리가 시작하죠. 그죠? 겁재, 천살에 해당되는 거예요. 두 분은 원래 천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고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용띠잖아. 그럼 용띠 같은 걸 만들어 일단 삼합을
신자진을 만들어 놓고 진 다음에 모은 거 4부터가 겁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올해가 무슨 띠? 용띠죠. 근데 용띠는 용띠 자체가 지금 여기 화개살이야. 세워봐도 돼. 자, 4부터 시작해보자. 여기서부터 세우면은 겁재, 천지, 연월, 망장, 반역, 해, 화. 진이 화에 떨어지죠. 그럼 원래는 화개살 그 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찾는 방법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일단 찾아놓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일단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사람이다. 나한테 제살 띠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직속 상관들 있잖아요. 그죠? 그 직속 상관들이 제살 띠에 해당되면 그 사람은 나를 되게 힘들게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 우리 선생님 남편분 직속 상관이 무슨 띠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남편 거를 보고 원숭이 띠인데 그쵸.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제살띠에 해당하는 사람이 남편분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다 이거지. 그죠? 자, 근데 제살띠가 그 제살띠하고 싸우면 내가 이길까요? 질까요? 그 얘기를 해주려고 내가 그러니까 싸우지 말아야 되겠죠. 나를 힘들게 해도 참으셔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살띠하고는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제사는 이미 나를 수옥하게 만들고 나한테 영향력이 좋은 영향력보다 지금 나쁜 영향력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제살띠에 관련된 사람하고는 웬만하면 안 부딪히는 게 상책이다. 지금 각자 다 제살띠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참고해놨다가 이제 써먹으시라고. 근데 만약 자식이 제살띠에 해당되는 애다. 그럼 꾀돌이야, 꾀돌이. 그 아이는. 제살띠에 해당되는 아들이 있어요? 찾으려니까 머리 쥐나시나 보다. 한 사람은 제가 얘기 자식 중에 누가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그 밑에 거 컨닝하시면 안 돼. 그럼 못 외워. 평생 못 외워요. 그러니까 그 애한테 제살이 있는 게 아니고 애한테 제살 띠에 해당되는 띠를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대표님이 지금 진이니까 신자 진이잖아. 그러면 4부터 나가잖아. 그죠? 그러면 제가 말에 해당되잖아. 오에 떨어졌으니까. 그럼 말띠 자식이 나한테는 제살띠 자식인 거예요. 말띠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찾는 거래요. 그래서 그 제살띠에 해당되는 자식은 엄청 꾀돌이에요. 영악하다. 똑똑하다. 그렇죠. 쥐띠인데도 말띠가 제살인데 똑같네요. 용띠도 같은 삼합이라고. 삼합이니까 세 띠는 같이 가니까. 그렇죠. 신자진은 같이 가게 돼 있죠. 그래서 항상 운동을 내가 같이 한다 그랬잖아. 신자진 같이 하게 돼 있고 또 뭐가 같이 가요? 사유축이 같이 가고 인호술이 같이 가죠. 그리고 해묘미가 같이 가고. 그러니까 이 세 띠들은 다 똑같은 거죠. 그 두 분이 지금 자하고 진이가 똑같이. 자, 그 다음에 그럼 딱 한 가지 하나만 제살인 거죠? 그 우리 대표님 지금 오가 2개 있잖아. 그러니까 오라는 거 한자 그거 얘기.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나한테 제살에 해당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 일에도 오고 시에도 그렇죠. 그럼 제살이 2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수업되고 맨날 아파갖고 입원하고 하는 거라고. 많이 아프잖아, 그죠? 그게 그냥 아픈 게 아니고 맨날 입원하잖아. 그래서 수옥살이 2개나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이 있다. 아파야지. 돈은 많은데 아파야지. 그걸 뚫고 아프던가 돈. 그게 그 소리야. 그래도 감옥 안 가고 병원에 가는 게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자, 근데 이 제살이 이제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도 되게 이제 중요한 거야. 월 제살. 아까 우리 선생님처럼 여기 장성이 있는 것처럼 월에 이제 제살이 있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뭐냐? 부모덕이 없어요. 그리고
불가에 입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성녀로 가시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도 되고요. 그리고 여자분은 무녀가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역마살과 할 게 있으면 이건 100% 무녀예요. 그러니까 월에 제살이 있는데 뭐 본인 사주든 누구 사주든 간에 누구를 보는데 그죠? 손님이 왔는데 이게 월에 제살이 딱 있어. 근데 옆에 보니까 인신사에 역마살이 같이 딱 있어. 그럼 이분은 무녀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거예요. 무속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무속인 하면 절로 아예 들어가는 게 낫겠네요. 그렇게 하면.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꼭 그렇다고는 우리가 100% 그렇다라고는 말은 못하는데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몸에 큰 흉터가 있거나 이게 놀랄 일이 잘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역마살하고 그러니까 제살하고 역마살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이요 몸에 큰 흉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나쁜 거고 이게 아픈 거고 내가 입원해야 되는 건데 역마라는 건 뭐 되게 활동적인 거죠.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는 거지만은 역마 자체가 우리가 돌아다니다 생기는 일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들도 역마살이 있는 애들은 빨빨거리고 잘 다니잖아. 잠시도 가만 안 있잖아. 그죠? 그러다가 입원하면은 잘 다친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몸에 흉터가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요? 그래서 역마살하고 제살이 같이 붙어 있는 애들은요. 몸에 크면서 내가 이 몸에다가 큰 수술 같은 걸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수술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는 게 숫땜하는 거야. 네. 그래서 내 몸에 상처가 많다. 이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숫땜을 한 거죠. 숫땜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내 그 어떤 목숨줄을 연장하기 위해서 한번 아픈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숫땜을 하실 필요도 있다. 이렇게 타고난 사람들은. 그리고 놀랄 일도 많다. 살면서 왜 우리가 좀 크게 놀랄 일이 좀 있잖아, 그죠? 없으면 더 좋지만 심장 약한 사람들은 놀랄 일이 많으면 될까 안 될까요? 잘못하면 큰일 나요. 쇼크 먹어요, 그죠? 근데 제살하고 이 역마살이 같이 있는 사람들이 좀 잘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일에 제살이 있는 사람들, 월 제살은 부모궁이니까 어쨌거나 부모에 해당되는 게 좀 많아요, 그죠? 항상 우리가 궁을 제가 잘 읽어주라 그랬잖아요. 부모궁이니까 나보다는 우리 부모에 관련된 일들이 많고 일에 만약에 제살이 있는 건 뭐예요? 내 문제예요. 일에 제살이 있는 사람은 초년의 질병이 많고 딱 우리 대표님이잖아요. 그리고 풍파가 많고 항상 바쁘고 고단하고 인덕이 없으니 한탄할 일이 많이 생긴다. 아니 완전 우리 좀 죄송한데 우리 대표님을 딱 놓고 얘기하는 거 같네. 지금 여기 다 해당되잖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일지에 이거는 내 자리잖아요, 그죠? 네. 내 자리에 그게 제살에 있는 거는 이런 영향력이 좀 있다고 보시라. 그래서 일에는 웬만하면 제살을 놔야 되겠어, 안 놔야 되겠어요? 아니 시에도 또 일에도 있고 시에도 있어요. 네. 제가 읽어드리기가 좀 미안하네. 자, 시에 또 제살이 있는 건 시는 누구 자리입니까? 자식 자리죠. 그럼 모든 걸 자식에다가 이렇게 빗대서 설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복은 있으나 풍파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항상 바쁘고 고단한 건 똑같은데 인덕이 조금 없는 거 똑같아. 그리고 한탄할 일이 많다. 그리고 시 재산은 여기 빠졌는데 자식이 재산을 까먹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근데 일단 내 사주에 시에 제사를 딱 놨다 그러면은 그 자식한테 만약에 아빠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 물려줘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그 자식은 시에 만약에 내 사주에 시에 제살이 있다고 하면은 그 경영을 하다가 결국은 어디 갈 수도 있어요. 감옥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는 유산을 맡기는 것도 안 되고 경영권을 물려주는 것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사업하는 사람 같은 뭘 해라? 시유한테 맡겨라. 자식한테 물려주면 안 돼요. 시에 제살이 있을 경우는 그렇습니다. 100% 감옥 가요. 자, 그리고 이거 진짜 이거는 별표 해놓으셔야 돼. 당구장 표시 해놓으셔야 돼. 대운에서 제살과 쉽게 말해서 대운이 제살 대운에 와 있는데 세운에서 망신운이 오잖아요. 이거는 진짜 100% 감옥이에요. 이거는 병원이 아닌 감옥입니다. 망신은 없고 망신살이에요? 망신살. 자, 이 사람이 만약에 우리 선생님 같으면 망신살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보자. 신자지는 어디부터요? 사부터죠. 그럼 겁재,
천지연월망 해가 망신살이에요. 그러면은 제살대운에 아까 병호대운이 아까 제살대운인데 해 돼지 해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일도 조심하셔야 되고 교통사고도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내가 다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굴 치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경찰서 가요 안 가요? 그럴 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운에서 이 제살 대운이 들어갔는데 세운에서 망신살 운이 딱 올 때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위에 높으신 분들 감옥 가는 거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들만 해도.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정말 별표에 놓은 건데 어김없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망신이라는 게 제살은 수업되는 거고 망신은 뭐예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벌겁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권력층이거나 우리가 경영자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왜 카메라 그 프레시 앞에서 국민들 앞에서 뭐 하고 있어요? 망신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살 대운에 있는데 그런 일이 딱 생겨버리면은 이거는 100% 가요. 60세가 신의 년인데 그때는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요. 누구나 평가. 그런 해들이 우리 살면서 사실 많지는 않죠, 그죠? 우리가 남아있는 삶 중에서 한 2번이나 3번 올래나 이제, 그죠? 이게 12년마다 오니까, 그죠? 그럼 그런 애는 내가 올해는 뭘 조심해야 되겠다는 거를 필히 이제 우리가 플랜 짤 때 1년 플랜 짤 때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살하고 망신살은 아주 상거로운 거예요. 제일 나쁘다고 볼 수 있어요. 제살하고 역마살은 뭐라 그래서 다치는 거죠. 내가 몸에 흉터 생길 일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죠? 제살, 망신살이, 제살하고 역마살이 같이 올 때는 그렇고, 망신살이 같이 와버리면 이거는 감옥행위입니다. 그 한 해는 몸을 많이 수그리고, 지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천살. 자, 천사는 진짜 하늘에서 내리는 벌이에요. 무시무시하죠? 무시무시 안 해요? 천살은 하늘에서 내리는 벌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진짜. 이거는 사람의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 천살 대운이 오면은, 이제 이런 공부를 우리가 해서 참 좋은 거는 그래도 미리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것도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자, 사주에 천살이 있으면, 일단 머리는 사람이 되게 좋습니다. 기억력도 좋고, 특히 이론에도 되게 강하고, 승리, 그러니까 성취욕도 굉장히 강하고, 사람이 눈썰미도 있어요. 이건 좋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사리사욕이 되게 많아요. 이 천사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일에 내 사주의 일지에, 그죠? 천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자, 일지의 천사는요, 전부 다 뭐로 이루어졌다? 천살은 다 진술충미에 해당돼요. 어떤 띠든 간에. 그래서 제가 항상 일지에 여기 진술충미를 놓으면 뭐가 많다 그랬습니까? 돈이 많다 그랬죠. 진술충미는 무조건 돈하고 연관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리사욕이 많다는 얘기가 그 얘기야. 그러니까 진술충미를 누군가 놨다 그러면은 이거는 분명히 천살에 해당되는 거죠. 띠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죠? 그래서 저 진술충미를 놓은 사람들이 속으로는 엉컴해 보이고 말도 없어 보이지만 의외로 뭐가 많다? 굉장히 사리사욕이 많아요. 돈 욕심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진술충미에 해당되는 사람이 만약에 밥 한 번 샀다, 그냥 사는 게 아니야. 다 꿍꿍이가 있어요. 이 사람한테 밥 얻어먹으면 그래서 나중에 배로 살 일이 생겨요. 그래서 잘 생각해 봐야 돼. 여기는 지금 아무도 없어, 제가 보니까, 그죠? 아무도 없죠? 근데 진술충미를 놓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밥을 먹을 때는요, 그 사람이 밥 산다고 할 때는 애지간해서 밥을 안 산다고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닌데, 샀을 때는 왜 샀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밥 한 그릇 먹고 내가 2그릇 살 일이 생긴다, 이 얘기야. 그만큼 사리사욕이 많습니다. 네. 자, 천살이 있으면 도움을 받고도 은혜를 잘 모른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도움을 받았으면 우리가 받은 값은 좀 해야 되는데, 이 진술충미를 까는 사람들은, 이 천살은 아까 제가 말했듯이 전부 다 진술충미만 있을 수 있다고, 그죠? 그래서 밑에 일지에 어떤 진술충미를 깐 사람들은
조금 넝구렁이야. 이게 나쁘게 말하면 좀 넝구렁이. 이게 뭐야? 알고도 모른 척, 모르고도 아는 척. 알고도 모른 척이 더 많겠다, 그죠? 이런 사람들은 어쨌거나 내가 속으로 감추는 능력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음흉해. 좀 음흉하지.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놓고도 그냥 쓱 넘어가 버리고 이런 거. 내가 좀 도움을 받았으면서도 티도 안 내고 내색도 안 하고, 그리고 돈이 있어도 내색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이 천살, 특히 진술충미를 깔고 앉는 사람들 자체가요, 돈이 있는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절대 돈 있다 소리 안 해요. 제일 얘기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인신사회들. 인신사회를 깐 사람들은 없어도 있다 그래. 근데 진술충미는 어떻다? 있어도 없다 그래.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일지에 천살이 있으면 자기 코도 남이 풀어주기를 바랄 정도로 굉장히 게으르고 무능하며 불치병이나 하반신, 불구가 될 수도 있다. 이게 참 안 좋은 얘기 다 해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남이 다 해주기를 원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내 손 까딱 안 하고 그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인신사회나 좌우명에는 뭘 하나 하면 티가 막 너무 나. 내가 다 했어, 뭐 내가 다 해줄게, 이런 액션이 커. 근데 이 진술충미, 이제 특히 천사를 깔은 사람들은 어떻다? 티 하나도 안 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그 수완이 대단해요. 그래서 사업 수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아요. 되게 좋아요. 이게 이제 바꿔서 말하면 사업 수완이 좋은 거예요. 남을 이용해서 내가 다 하는 거니까, 그죠? 내가 직접 안 한다고. 좀 지저분하고 더러운 일을, 피 묻히는 일은 내가 한다 안 한다, 이 사람들은? 안 해요. 근데 교묘하게 남을 시켜서 남들을 움직이는 그 힘이 대단한 거예요. 특히 천살이 그렇다는 거예요. 천살을 밑에 깐 사람이 그렇다는 거지. 자, 근데 격이 좋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 중에도 사주 격이 좋은 사람들은 밑에 하인을 두고, 요즘 같으면 가정부 들고, 우리가 집에 일하시는 분들 많이 두고, 그 하인을 많이 부리는 사주들이 많다. 자, 이게 격이 좋다는 얘기를 제가 해놨는데, 그게 결국은 뭐냐면요, 내 일지에 여기 진술충미를 깔아버리면은 늘 똑같은 얘기죠. 뭐가 많다? 돈이 많다. 돈이 많으면 사람을 써요, 안 써요? 가정부 두고 살 수 있잖아요. 그 얘기야. 그래서 결국은 내가 사람을 부리면서 살 수 있는 팔자다. 그게 남을 부려먹는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돈이 많다는 얘기, 이거 거꾸로 뒤집으면 돈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지의 천살은, 이제 시지 자리, 여기 자리에 이제 천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대표님 여기 천살이, 천살이 아니구나, 참 제살이었구나. 전 제만. 시지의 천살은 왕을 몰아내고 왕자의 안전격이니까 아주 내가 그 사람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란 말이야. 아주 무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배반도 잘 한다. 약간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러면 만약에 천살 대운에서 원래 천살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천살 대운이 또 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이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대운하고. 그런 대운이 올 때. 그러니까 이게 평생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건 우리가 시기를 본다 그래. 시기적인 걸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운에서 천살 대운이 올 때가 있고, 또 해마다 우리가 천살 대운이 올 수가 있죠. 12년에 한 번씩. 그럼 그럴 때는 이 사람도 천하 없어도 약간 이런 짓을 한다는 얘기예요. 좀 무리한 행동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사주에 천살이 있거나 천살 일에 찾아온 사람한테는 무조건 칭찬을 해줘야 된다. 사주에 천살이 누가 있어요? 천살 있는 분 있어요? 응? 있어 없어요? 우리 선생님 있어 없어요? 사주에 올해 들어왔네요. 올해? 네. 반한살하고 같이 있는 건 뭐예요? 아니 반한살은 전혀 다른 거고. 올해 선생님이 기해잖아요. 네. 아니 저기 띠로 반하면 유니까 사유축이니까. 그 없제. 천살 원래 천살 운이네. 네. 진이 천살이잖아. 진이 천살이에요. 그렇지. 진이 천살이니까 올해가 천살 운이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나한테 인연이 되는 사람은 인연이 되거나
네. 내 주변에 새로운 사람이 생기거나 이런 사람한테 무조건 잘해줘야 된다고. 제가 그렇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사람한테. 원래 만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손님을 이렇게 우리가 상담할 일이 많잖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제가 일진을 보는데 천살 일진이 들어가는 날이 있죠. 그런 사람은 손님이라도요 좋은 말만 해줘요. 그 얘기예요. 이게 내가 말을 조금 싫은 소리 한마디 하잖아요. 손님이라도 나를 싣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분은. 무슨 말인지 알죠? 거기 가면 잘 못 본다더라, 뭐 이상한 소리만 한다더라. 그냥 돌아다니면 엄청나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살 날짜가 있어. 우리가 여기 일진일풀 보면 우리가 한 31일이니까 네. 적어도 두세 번은 들어와요. 네. 적게 들어오면 한두 번 들어오게 돼 있고 많으면 세 번까지 들어오거든요. 그럼 저 같은 경우도 자니까 신살 지니면은 겁재천 미가 나한테는 천살이에요. 그 미날 오는 분한테는 좋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 손님들이 내가 잘못 말하면은 싣고 다니시고 어떻게 된다? 나에 대한 악담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천살 원래 해 우리 선생님처럼 보자. 해에 내가 뭐 사람을 많이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해에 만나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조금 칭찬해주고 좋은 말만 해줘야 돼요. 그 해에 만난 사람이 인연이 꼬여버리면은 여태까지 내가 쌓아놨던 걸 어떻게 해요? 다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얘기야. 자, 여명은 천살이 있으면 잘 따지고 좀 부정적이고 말대꾸도 잘한다. 이게 여명은 사실 천살이 좋은 게 아니에요. 천살은 뭘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진술충미로 이루어져 있죠. 어떤 띠든 간에 다 이 중에 하나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자 사주에 제가 이게 많으면 뭐가 많다 그랬습니까? 돈도 많은데 뭐가 많다? 육친으로 본다면은 과부도 많아요. 내가 육친관계는 좋다 나쁘다 그랬어요. 이게 있으면 좋다 나쁘다? 나쁘다니까. 근데 돈은 많은데 혼자 사는 여자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 중에 천살이 분명히 있잖아. 어떤 띠든 간에 한 개는 갖고 있거든요. 천살이. 그래서 육친 관계는 나쁜데 돈은 많다 제가 그랬잖아 항상. 그래서 여자분들이 요 천살을 갖고 있는 사람들 성향이 그런 거야. 잘 따지고 응? 말대꾸도 잘하고 사람이 약간 부정적이다는 게 뭐야? 음흉하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왜? 이 진술충미는 모두가 가두는 성질이 제가 있다 그랬잖아. 그죠? 끌어묶고 가두고 감추고 이런 게 전부 다 그 고장의 특징이라 그래. 고의 개념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보다 좌우묘유나 인신사회를 놓은 사람들보다는 덜 투명해요. 얘기를 해보면 한 수 깔고 얘기해. 항상 이 진술충미를 깔고 있는 여자들 보면은 자기 속내를 안 드러내요. 제일 잘 드러내는 사람이 누구? 인신사회. 좌우묘유는 딱 중간이야. 사람 봐가면서 드러내고 안 드러내고가 있어. 근데 인신사회는 어떤 사람 상관이 없어. 너무너무 그 순진하고 애들 같은 순수함이 있어요. 인신사회들은. 생지도 되고. 그죠? 사생지니까 그죠? 그리고 그 나무로 보면 제일 여린 잎에 해당되는 게 인신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자체가 되게 순수해. 그래서 없는 것도 있다 그러고 다 얘기하고 너무 투명해. 근데 제일 안 투명한 사람들이 누구? 이 사람들은 무조건 한 수 깐다고 보시면 돼요. 절대 자기 거를 다 안 드러내요. 돈이 많은데도 제일 많은 사람들인데도 무조건 없다 그래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시가 천살이면 운시가 제가 뭐라 해서 대운이 시작하는 운시가 있죠. 그죠? 자,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천살이 오죠? 아니, 천살이 아까? 미가 천살인데 이게 시운이라는 게 대운이 있잖아요. 대운. 우리가 대운을 지금 대운이에요. 정미 대운. 아, 그거는 상관없어요. 시작하는 대운이 시는 내가 항상 처음 시작하는 운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처음 시작하는 게 뭐예요? 여기는 임자니까 여기 신해잖아. 여기는 해당 사항 없죠, 그죠? 요게 나한테는 시운, 운시니까, 그죠? 첫 대운이 해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은 없지. 근데 만약에 이게 천살로 여기 천살 운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잘난 척을 되게 잘해요. 엄청 잘난 척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천살이 형되면 망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사업가들한테 조금 해당되는 말일 수도 있죠. 우리가 공무원이라든가 회사 생활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좀 논외예요. 사업적인 걸 더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천살이 형된다는 거는 만약에 우리 선생님이 천살이 미잖아, 미. 그죠? 미하고 형되는 게 뭐예요? 네. 만다 합이지. 축술미잖아요, 축술미. 그죠? 축이 오거나 술이 오거나 축년이 오거나 술년이 오거나 이게 전부 다 축미, 충도 되고 축술미, 형도 되는 거예요. 그럼 술년이 아니고 축이 올 때는 축술미, 형을 만들 때. 그리고 형으로 본다면 다른 형이 있나, 이가? 다른 형은 없다, 그죠? 축술미 형밖에 없어. 삼형살밖에 없죠. 미가 들어가는 거는 삼형살밖에 없는 축술이 들어왔을 때예요, 그죠? 그러면 이런 운에서는 사업적인 거에 있어서 무조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지. 이 사람이 만약에 여자분이지만 지금 남자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 사람이 지금 미 대운에 와 있는데, 그죠? 미 대운에 지금 천살 대운에 와 있는데 만약에 삼형이 되는 축년이 왔어. 그런 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축이라는 해가 오잖아, 그죠? 그러면은 축미, 축술미 형을 만드는 거예요. 이럴 때 사업이 푹싹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요. 그래서 천살 대운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 형 하는 해가 언젠지를 잘 봐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형 하는 해에 이 사람은 100%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망하게 되기 전에 뭐를 해야 된다 그러겠어? 사업 정리를 조금씩 하시라고 미리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때가 뭐 완전히 손도 못 쓸 정도로 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 전에 이미 뭘 하셔라, 조금만 정리를 하시고 사업 정리를 좀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필히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일반 직업을 갖고 있거나 회사 다니고 공무원들은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천살생 가족이가 투자하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천살생 가족이 이분 같으면 양띠죠, 양띠. 집에 양띠 있어야 되고. 양띠는 없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 양띠. 근데 진짜 밑빠진 독이 물고 있는데. 바로 저 설명이 됐죠. 이분하고 일하고 있는데 밑빠진 독에 지금 물붓기를 하고 계신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살띠하고는 어쨌거나 그 천살띠하고는 사업을 하는 건 아니다 이 얘기죠. 그죠? 왜냐면 천살이 아까 뭐라 그래? 하늘에서 준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벌을 내릴 때는 그 말 그대로 벌이잖아, 벌. 좋은 일로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천살 띠든 천살 해든 이런 사람들하고는 어떻다? 인연이 좀 안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사람은 갑이나 개대운을 지나면 겸손해지는데 이 천살이 있는 사람들은 오만방자하다. 이것도 참 우리가 그 대운에서 개나 갑을 지나갈 때가 있죠. 뭐 대운이 이렇게 갈 수 있잖아, 그죠? 개해 지나서 갑자로 넘어가면 이런 개, 갑을 갈 때가 있죠. 이럴 때는 보통 우리가 이 대운을 지나갈 때 사람이 되게 성숙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고 더 힘들게 살기 때문에 요 개하고 갑을 넘어갈 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도 개갑을 지나왔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 대운에 너무너무 힘드셨다 얘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정신적으로 그만큼 내가 성숙해져야 되는데 거기에 천살이 있는 사람, 만약에 내 사주에 천살이 있어 그러면은 성숙해야 되는데 오만방자해지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천살이 없잖아, 사주에. 그러니까 오히려 이 대운에 성숙해지고 내가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남들보다 더 어른스러워지는 게 맞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놔놓고도 만약에 천살이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저 값을 못하는 거지. 내가 성숙해지는 값을 못하고 오히려 오만방자한 짓만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살, 천살 이런 거는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이거 두 개는 그냥 아예 그냥 없는 게 나아. 그래서 웬만하면 안 들어오면 좋겠는데 뭐 팔자에 들어와 있으면 하여튼 공부를 해서 우리가 이게 잘 우리가 처신을 잘 해야 되겠지만 웬만하면 저 글자들이 들어왔다 그러면 어쨌거나 근데 사람들이 다 세운에서는 한 번씩은 다 들어오죠. 무조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평생 살면서 많게는 7, 8번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럼 어릴 때 빼고 중년부터 한다 그래도 한 3, 4번은 들어와. 그럼 이런 제살, 천살 운에는 무조건 조심하는 거예요. 사람 조심, 돈 조심, 모든 걸 조심하셔야 돼요. 자, 천살 운이 지나면 노이로제, 신경성 이런 질환들이 잘 생기고 또 손가락질 받는 일도 생긴다. 그만큼 천살 운 자체가 나빴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그 운을 지나가기가 사실은 되게 힘들다 그래. 사실 천살 운이 들어와 버리면은 그 한 해가 한 해가 되면 괜찮은데 이게 대운에서 들어와 버리면은 조금 힘들겠죠. 10년 내내 어떤 그 기간 속에 내가 그런 걸 좀 약간 생각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 중에서 언제 동착될 때, 그 대운 속에서도 그 천살 운이 또 동착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 해는 직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천살 운이 막 지나면은 이건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요. 막 지나는 게 아니고요. 천살 대운 거의 마지막 운에 잘 그래요. 관제부설이 생겨요. 그러니까 미 대운이 만약에 미가 나한테 천살이었는데 미가 끝나는 시점이 있죠. 이제 한 해만 지나면 대운이 바뀌어. 그럼 원래 그런 일이 생겨요. 아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세요? 만약에 이분 같은 경우 이게 미가 지금 천살이잖아요. 미 대운에 있었다. 만약에 지금 미 대운에 있는 사람인데 1년만 지나면 이제 오로 바뀌어. 오화로 바뀐단 말이야. 다음에 이제 대운은 오로 넘어가야 되는데 요 대운에서 지금 여기로 넘어가기 마지막 그 해에 이런 일이 잘 생깁니다. 그럼 이제 이런 거지. 10년 동안 내가 늘 조심했어. 천살 대운이라고 조심했는데 마음을 놨단 말이에요. 아 이제 넘어가나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그게 아니라고. 마지막에 걸린다고. 그래서 넘어갈 때까지 뭘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승려도 오죽 그거 했으면 파괴한다고 돼 있겠습니까? 승려도 천살 대운에 파괴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정도로 그 수도하시는 사람도 어떻다? 천살 운이 오면은 내가 그만큼 힘이 든다는 얘기겠죠. 파괴할 정도면 얼마나 힘이 들면 파괴를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천살 대운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자, 그리고 집에 금고들 갖고 계시나요? 없어요. 천살 방향. 자, 미가 천살이죠. 그럼 미는 어느 방향입니까? 우리가 방향을 그려보면은 여기가 해자축, 임묘진, 사음이죠. 그럼 남쪽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천살 방향에다가 금고를 놓으면 안 돼요. 돈이 다 나가요.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금고 놓을 수 있거든. 그럼 진이면은 신자진에 겁재, 천. 미가 천살이거든. 똑같이 그죠? 그러면 이 남쪽에다가 우리 집안 안방에서도 우리 남쪽 방향이 있잖아요. 거기다 금고를 놓으면은 돈이 다 나간다고. 그럼 어느 방향에다 놔야 될까요? 남쪽 반대쪽이야? 반한살 방향. 우리 아직 안 했어요. 여기 반한살 방향에다 놔야 돼요. 그러면은 자 찾아보면 미가 그러면 천살이 저기 신자 진이잖아. 겁재, 천지, 연월, 망장, 반. 축이 반한살이에요. 북쪽이 아니야? 그럼 축은 어디예요? 해자축이니까 북쪽이죠. 그 안방 중에서도 북쪽 방향에다가 금고를 놓으셔야 된다고. 금고 방향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게 일반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예지간하면 집에 다 금고가 있더라고요. 그럼 그 금고 놓는 방향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까 대표님 같은 경우는 어디에다가? 북쪽에다가 금고를 놔놓으면 좋다 이거야. 천살 방향에는 안 됩니다. 절대 놓으시면 안 돼요.
마지막에 적어놓은 건 조금 해당 사항이 그 매력 있거나 양심 있는 사람들은 청살 방향에 있다고 했는데 요건 내가 아직 확인 사살이 조금 안 된 거는 그냥 패스. 자, 이거 근거 방향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사업가들도 이 상담을 많이 오는데 예측을 하면 집에 다 근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근거 놓는 방향에 따라서도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그 근거에 돈이 잘 쌓일 수도 있고 안 쌓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꼭 참고해 주시면 좋지.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